이번 사연은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쓰니님이 고졸이라는 말을 듣고는 인상이 싹 변하면서 막말을 하는 예비시모에게 사이다 폭격을 하고 왔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어이없는 사연 때문에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학벌로 사람 급 나누는 게 있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 무식하게 급을 나누는 일을 겪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 사이에도 예의 없는 짓을 며느리 될 사람에게 한 저희 예비시모. 너무 개념 없어서 제가 이성을 잃고 막말로 대응하고 왔는데요.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굴었던 걸까요? 저는 28살 여자예요. 어릴 적부터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백반집을 하셨는데 배운 게 없다는 것 때문인지 저에게 뭐든지 항상 배우고 어떤 능력이라도 갖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뼈저리게 보고 들은 게 있다 보니까 더 악착같이 살려고 했는데요.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상고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졸 공채로 공기업에 들어갔죠. 주변에서는 제가 대학에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원래는 결혼 같은 거에 생각도 없었고 오로지 그냥 제 생활 안정화시키는 것에만 생각이 꽂혀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고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은 채로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눈여겨봤는지 지금 남친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드세요. 점심을 먹고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톡톡 치더니 뜬금없이 아이스 커피를 주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뭔가를 주는 게 좀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상한 거 아닐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해지다 보니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9급 공무원 임용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시험도 경험 삼아 봐보려고 종종 도서관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눈여겨봤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시면 그래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안정적이니까. 저는 성실해 보이고 인상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엄마가 가장 좋아하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맨날 들어왔거든요. 근데 땡땡씨도 공기업이면 그래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어느 정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화에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종종 저희 회사 앞에서 같이 점심도 먹고 주말에 나들이도 가곤 했어요. 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감정도 생기고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관계가 깊어질수록 언뜻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돈이나 신분에 엄청 민감하고 남들의 평판과 이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처럼 느껴졌죠. 아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되면 항상 걔는 지잡대를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라면서 학벌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그니까 중소나 다니지. 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식의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고졸 출신이니까 약간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남친의 그런 말들이 좀 듣기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스스로 조심하겠지 하면서 넘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스카이 출신도 아니거든요. 스스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대학 나와서 운 좋게 9급 붙었다고 소개를 하면서 항상 남들을 판단할 때는 마치 자기가 명문대를 나온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좀 심해지면 따끔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 시간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만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자기네 집에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고요? 어차피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하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를 가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토요일에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남친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는 홍시 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처음 저를 대해줄 때에는 너무 상냥하고 좋은 태도였어요. 어머, 어서 와요.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네. 라고 하면서 퍼선발로 나와서 밝게 인사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고 하길래 작지만 이따 식사 끝나고 드세요. 저는 최대한 상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남친 어머니는 어머, 내가 홍시 좋아하는 거 또 어떻게 알고? 고마워요. 이런 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썼다고 하길래 얼마나 근사하게 차렸나 봤더니 잡채, 갈비찜부터 시작해서 회도 놔놓고 별걸 다 해뒀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좋게 봐준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에 저도 예의를 차려서 잘 대했죠. 거기까진 좋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을 급을 나눈다고 해야 하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전과는 현저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태도가 달라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그럼 대학을 어디 나온 거예요? 하고 물으시길래 저는 대학은 안 나왔고요. 고졸이에요. 바로 취업했어요. 남친 어머니는 그전까지는 그래도 제가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말을 해도 크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졸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눈빛이 확 변하더니 실망한 티가 나더라고요. 고졸? 아니, 공기업에서 고졸도 뽑는다고? 음식을 먹고 있던 젓가락을 확 놓고는 물을 벌컥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고졸 며느리 드릴 거였으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지도 않았을 거라고 기분 나쁜 말투로 말씀하시더군요. 마치 저에게 왜 이 집안에 들어와서 급도 맞지 않는 게 인사를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남자친구가 대학 나와도 공기업 못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졸 전형으로 들어가는 거는 대단한 거라고 말은 해줬는데 남친 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밥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체한 것 같다면서 거실로 이동해 버리더라고요. 어찌 이렇게 교양이고 예절이고 못 배운 사람처럼 구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 기분이 확 상해버렸어요. 저도 먹던 거 그만두고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좀 참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올게. 남자친구라도 저렇게 나오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했는데 3분쯤 지났을까요? 남친 어머니가 숨을 씩씩거리면서 와서는 제가 사온 홍시 세트를 가져다가 저한테 던지듯이 줘버리더라고요.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니까 이쯤에서 잘 끝냅시다. 저는 고졸 며느리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려고 얘 공무원 시킨 것도 아니니까 얼른 가요. 옆에서 남친은 엄마가 장난이 심하네 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불쾌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안 그래도 나가려고요. 이런 천박한 여자가 이끄는 집안에서 자란 남자랑은 연을 이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서 그런 언사를 하시나요? 그리고 뭐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 조금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대학 나온 아들이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이렇게 사람 망신을 주세요? 지금 아줌마 하는 짓이 아들 개망신 주는 짓이란 건 모르시죠? 거기까지 생각 못 미치시죠? 아줌마 중학교나 나왔어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고분고분 당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린 게 버르장머리 없다고 욕을 했고 저는 빙긋 웃어주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집에서 박차고 나와버리니까 남친도 급했는지 저를 따라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나왔어요. 엄마가 심했어. 내가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게 무슨 버릇이야. 말버릇은 그게 뭐고. 남친은 제 팔을 잡고 예의를 운운하더군요. 예의? 지금 어디서 예의를 운운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남친 뺨을 쳐버리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뭐? 예의? 너 이런 꼴 보이려고 집에 데려왔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고 나한테 상처가 될 것 같으면 나를 먼저 걱정해야지. 지금 니네 무식한 엄마 편을 들고 있어? 하긴 그런 집에서 배워먹은 게 이런 것뿐인 거는 이해한다. 남친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눈을 부라렸고 저는 그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이 확 들었어요. 꺼져. 너 같은 거 한 트럭 가져와도 안 만나.
저는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왔고 그동안에도 남친은 계속 전화를 했죠. 차단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게 가관이었어요. 너 지금 이게 말이 되냐더니 우리 결혼하는데 이 정도 역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물어보는 것부터 너 따위 싸구려를 내가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까지 진짜 입으로 똥을 뱉어낸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더러운 말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3일 정도 카톡을 안 보고 그냥 두고 있었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나 같은 엘리트를 이렇게 취급하냐는 식으로 보내다가 3일째가 되니까 갑자기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 만나주면 진짜 잘하겠다. 제가 받아줬을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인성 쓰레기 같은데 제가 왜요? 근데 나흘이 되니까 저희 직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꽃다발을 들고 저를 찾아왔다고 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어서 만났어요. 점심시간에 주변 커피숍으로 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어른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인 양 아직도 이야기를 하길래 이 정신 상태는 죽기 전까지는 개조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나 같은 고졸이랑 어찌 만날라고 했더니 글쎄 남친 하는 말이 네가 엄마한테 그냥 사과하고 끝내. 우리 좋았잖아. 서로 성격도 잘 맞았잖아. 이거였습니다. 순간 제 입에서 욕이 나오려는 거 꾹 참았네요. 제가 지금 사과할 일인가요? 미친놈이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모르더라고요. 뭐? 사과? 뭔 사과? 제가 화가 나서 따져 묻듯이 하니까 남친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네가 좋은 학벌이 아닌 건 맞고 우리 엄마가 그걸 바랐는데 아니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고졸은 정년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내가 너 먹여 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내가 너 대학 안 나왔어도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도대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새끼 정신이 나갔구나 싶어서 더 이상 애정이고 뭐고 정신을 고쳐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나는 가방끈도 짧고 멍청해서 이렇게 산다. 니는 뭔데 그럼?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한다는 게 고작 나보다 돈도 못 버는 거야? 니가 뭔데 날 먹여 살려? 니 입에 풀칠할 생각이나 해라. 그리고 요즘 말단 공무원한테 좋은 대학 나온 여자가 시집 가려고 한다디? 주제를 알아야지. 니네 엄마도 그렇고. 제가 긁는 말을 하니까 당황했는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돈도 고졸만큼도 못 벌었던 주제에 어따 대고 누구 걱정을 하냐고 엄마가 해주는 밥 따박따박 받아먹으면서 시험 친 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냐고 젖비린내 나니까 꺼지라고 하고 일어나려 했어요. 남친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제 손목을 꽉 잡고 앉히려고 했습니다. 야, 앉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이 미친년아. 결국 머리랑 말로 안 되니까 또 힘을 얻고 누르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얼굴에 퍼 부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라 카페에 사람이 꽤 많았는데 남친 얼굴에 커피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네가 뭔데 명령이야 싸가지 없게. 너처럼 대가리 꽃받친 남자는 처음 봤다. 무식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렇다는 건 내가 인정할게. 근데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았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이렇게 나대는 거겠지? 너랑 그동안 만났던 세월이 아깝다. 똥 밟았다 생각할 거니까 꺼져.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친은 너무 창피했는지 벌떡 일어나서 차로 튀어 들어가 버렸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잘 끝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제 번호를 몰랐는지 바로 받더라고요. 저 고졸 한심한 처자예요. 아줌마 아들 교육 좀 신경 쓰세요. 나한테 와서 만나달라고 울고불고 빌길래 내가 받아주려다가 아줌마가 했던 천박한 짓이 떠올라서 가라고 했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교육 똑바로 시켜요. 알았으면 대답해야지 뭐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초등학교는 나왔나 몰라. 남친 어머니는 저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다가 쌍욕을 하면서 대응하려고 하길래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차단 때려버렸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통화 내용을 녹음을 다 해뒀어요.
이 다음에 남친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쯤 지났을까 장문으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자기는 아직도 저를 못 잊었다나 뭐라나. 그래서 바로 녹음본을 보냈어요. 너는 네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여자랑 다시 만나고 싶냐 이 띨띨아? 정신 차리고 너처럼 멍청한 여자 만나서 살아. 다시 연락하면 너네 엄마 머리채 잡으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친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녹음본을 듣더니 개 같은 년이라며 욕을 했지만 그대로 차단했어요. 저는 이렇게 상스러운 집안은 처음 봅니다. 남의 학벌 따지기 전에 자기들 교양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고요. 감정이 상하긴 했는데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 엄마가 너무 성격이 순해서 제가 고모들이랑 엄마 대신 싸우다가 터득하게 된 게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구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속에 콕콕 박히는 인신공격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말로 설득하려 들면 더 기고만장해지더라고요. 고모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막말을 몇 번 해봤는데 밖에서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못하는 걸 쓰니님이 그 나이에 벌써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네요. 멋지십니다.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마음속에 박히는 말로 인신공격을 해서 기세를 꺾어 놓아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어야겠네요. 직업 좋고 지혜로운 멋진 아가씨 파이팅입니다.